남편과는 5년 전에 이혼했다는 거짓말. 부인은 몇 년 전에 죽었다는 거짓말.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마도 오늘이었을 겁니다. 잘 지내요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때, 괜찮아요라고 웃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모두 작은 거짓말로 하루를 버팁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배려라고,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거짓말이 너무 커져서 우리 자신마저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숨긴 채 만난 두 사람. 그리고 그 거짓이 무너지면서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게 된 늦은 사랑의 기록입니다. 11월 첫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노년층 교양센터 3층 강의실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강생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진지하게 메모를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옆 사람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다. 강단 위에 선 남자는 68살 정우진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곧은 체격에 짧게 깎은 흰머리가 단정했다. 그는 연한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그 차분한 색감이 그의 온화한 인상과 잘 어울렸다. 그는 마이크를 든 채 청중을 훑어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사 정우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 DJ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색이었다. 이 강의는 치매를 앓고 계신 가족을 둔 분들, 혹은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 가볍게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2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주로 노인복지 분야였죠. 그러다 은퇴 후 이렇게 자원봉사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쓸쓸한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이 제게는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다.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무게를 사람들은 느낀 듯 했다. 바로 그때 강의실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65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는 반백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곤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강의실 한쪽 구석 자리에 재빨리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늦은 것에 대한 미안함과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한 표정이었다. 정우진은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에 여자의 어깨가 살짝 풀렸다. 강의는 이어졌다. 정우진은 치매의 종류, 초기 증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환자를 대하는 가족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사실 환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이런 자책감이 가족을 무너뜨립니다. 뒷자리에 앉은 여자 한지영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우진은 말하며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지영과 마주쳤다. 그 순간 한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정우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 모습이 깊이 새겨졌다.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견디고 있는 걸까?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한지영도 서둘러 가방을 챙기려 했지만 정우진이 먼저 다가왔다. 실례지만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한지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제 강의가 필요하신 상황이신가요? 한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실 저는 에세이 쓰기 수강생인데 강의실을 잘못 찾아왔어요. 아, 정우진은 미소 지었다. 그렇군요. 에세이 쓰기 강의실은 옆 건물 2층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영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가려 했다. 그러나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잘못 찾아오신 건데도 끝까지 들으셨네요. 한지영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이야기가 좋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누군가 저한테도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다고.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서둘러 강의실을 나갔다. 정우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우진은 교양센터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오후 강의가 있어서 일찍 도착한 그는 창가 자리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드니 지난주 강의실에서 봤던 그 여자가 서 있었다. 한지영이었다. 네, 물론입니다. 한지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에세이 쓰기 강의는 어떠세요? 정우진이 먼저 말을 걸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한지영이 쓴웃음을 지었다. 글 쓰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이야기를 쓰라고 하는데 정작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는 건 자신을 마주한다는 뜻이니까요. 정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한지영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난주보다 더 자세히 그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오랜 시간 무언가를 견뎌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선생님은 오래 혼자 사셨나요? 한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도 자신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이 들었다. 정우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한지영의 표정이 굳었다. 죄송해요. 실례되는 질문을. 아닙니다. 정우진이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요. 이젠 많이 담담해졌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담담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여전히 슬픔이 그리고 무언가 말하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한지영은 자신의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혼했어요. 정우진이 고개를 들었다. 5년 전에요.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도 없고 연락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외로우시겠어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선생님도 그러시죠? 한지영이 물었다.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시죠?
정우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일이 외롭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고독이 닮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한지영이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말을 나누니까 조금은 덜 외로운 것 같네요. 정우진도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다. 같은 시간대에 카페에 나타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우진이 먼저 제안했다. 날씨 좋은 날 함께 산책하시는 건 어떨까요? 한지영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져 갔다. 11월 말 단풍이 완전히 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공원. 정우진과 한지영은 나란히 걸었다. 두 사람 모두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한지영은 회색 목도리를 목에 감고 있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보는 게 좋아요. 한지영이 말했다. 예전에는 그냥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되더라고요. 정우진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좋은 변화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한지영이 수줍게 웃었다. 이렇게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산책하고 오랜만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우진이 말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모두가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이해해요. 한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혼 후에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위로한다면서 괜찮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상처가 되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공원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 아래 그들의 얼굴도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영 씨,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저는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지영의 눈이 커졌다. 저도요. 그녀가 작게 대답했다.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이혼이 제 잘못만은 아니었다는 것도요. 당연히 당신 잘못이 아니죠. 정우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 떠난 건 떠난 사람의 선택입니다. 남은 사람이 짊어질 짐이 아니에요. 한지영은 그의 말에 울컥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마워요. 정말. 정우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지영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렸다. 그러나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꼭 잡혀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한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그녀가 말한 이혼. 사실 그것은 온전한 진실이 아니었다. 언젠가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한편 정우진도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미안해.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내가. 미안해.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가 한지영에게 말한 것.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는 그 말도 온전한 진실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거짓을 안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12월 초 어느 추운 오후 정우진은 요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일주일에 2번 이곳에서 치매 환자 가족 상담 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알지 못했다. 한지영이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고 있다는 것을. 한지영은 버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앞쪽에 앉은 정우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 했지만 문득 궁금해졌다. 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은 채로 그를 지켜보았다. 정우진은 몇 정거장을 지나 내렸고 한지영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정우진이 도착한 곳은 평안 요양원이었다. 한지영은 멀찍이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익숙한 듯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봉사를 하시는구나. 한지영은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문득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요양원 입구로 다가갔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한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정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우리 같이 산책 갈까요? 당신이 좋아하던 공원 있잖아요. 한지영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정우진이 한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여자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다. 수미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요양사가 들어오며 말했다. 남편분이 오셔서 그런가 봐요. 역시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약이에요. 한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편, 아내,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정우진이 말했던 것.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그 말이 떠올랐다. 거짓말이었어. 아내는 살아있잖아. 한지영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서둘러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밖은 추웠다. 그러나 한지영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나를 속인 걸까? 그러나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나도 거짓말을 했잖아. 그녀가 말했던 이혼. 사실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은 5년 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졌다. 돈을 모두 가지고 빚까지 남긴 채 그는 다른 여자와 도망쳤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지만 남편이 응하지 않아 재판 이혼을 진행 중이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었다. 나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나도 그를 속였어. 한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며칠 후 정우진은 한지영에게 연락했다. 요즘 바쁘신가요? 며칠째 연락이 안 닿아서요. 한지영은 그의 메시지를 보고도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화를 내야 하나? 아니면 이해해야 하나?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건 자신도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우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한지영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그녀가 사는 빌라는 낡고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한지영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부어 있었다. 지영 씨,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한지영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요양원에 가셨죠?
정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저, 봤어요. 선생님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거. 정우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분이 부인이시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거죠? 한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거짓말하셨어요? 정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다예요? 나를 속이고 나랑 손잡고 나한테 위로를 받으면서 그게 다예요? 아닙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다만 그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아내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제 이름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죽었다고 말한 거예요. 제 안에서 그 사람은 이미 떠났으니까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건 제 변명이었어요. 제가 편하자고 한 거짓말이었죠. 한지영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한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거짓말했어요. 정우진이 고개를 들었다. 이혼했다고 했지만 한지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정확히는 아직 이혼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한 이유도 제가 말한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남편은 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집에 있던 돈을 다 가져가고 빚까지 남긴 채로요. 지영 씨, 처음엔 사고라도 난 줄 알았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병원도 다 알아봤죠.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다른 여자랑 도망갔다는 걸. 한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법적으로 재판 이혼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혼했다고 말하는 게 더 편했어요.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정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한지영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 둘 다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더 편했던 거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정우진이 조용히 물었다.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말하면 안 될까요? 한지영이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겪은 일, 지금 느끼는 것, 두려운 것까지 전부 다. 한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다. 정우진은 한지영에게 아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치매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공원을 걷던 정우진이 말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약속을 깜빡하고 그냥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언제 알아챘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저를 보고 물었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라고.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한지영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부터 병원을 다녔고 진단을 받았어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빠르게 진행되는 유형이라고 했죠. 얼마나 돌보셨어요? 3년 정도요. 집에서 직접 간병했어요. 그런데 정우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내는 점점 더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때로는 저를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낯선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면서요. 그래서 요양원에, 네, 2년 전에 요양원에 모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정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아내를 버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라고. 그건 아니에요. 한지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정우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늘 하던 말인데 정작 제 자신에게는 하지 못했네요. 이번에는 한지영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렸고 실패했다. 그리고 또 빌리고 또 실패했다. 한지영은 자신의 적금을 깨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 사람이 이번엔 꼭 성공한다고 할 때마다 저는 믿었어요. 한지영이 말했다. 바보 같았죠. 하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맞았을 거예요. 정우진이 말했다. 다만 그 사람이 그걸 이용했을 뿐이죠. 어느 날 아침 깨어나 보니 남편이 없었어요. 집에 있던 돈도, 통장도, 심지어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까지 전부 사라졌더라고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날부터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서놓은 거예요. 제가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데 법적으로는 싸웠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빚을 갚느라 집도 팔고 일도 두세 개씩 했어요. 정우진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견뎠어요. 한지영이 말했다.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다고. 강하시네요. 강한 척 했을 뿐이에요. 한지영이 쓴웃음을 지었다. 속으로는 매일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고 사랑이라는 말도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은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지영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조금씩 다시 믿어보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거짓이 벗겨진 자리에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12월 중순, 정우진은 한지영에게 제안했다. 저와 함께 요양원에 가시겠어요? 한지영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제 아내를 만나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제 삶의 일부를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한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볼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평안 요양원을 찾았다. 정우진의 아내 이수연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멍했지만 오늘따라 날씨가 좋아서인지 평화로워 보였다. 수연아, 나야. 정우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지? 하늘이 너무 예뻐. 이수연은 고개를 돌려 정우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어떤 인식도 없었다. 오늘은 친구 한 분 모시고 왔어. 정우진이 한지영을 가리켰다. 안녕하세요. 한지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이수연은 한지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다. 예쁘네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다. 한지영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의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순수한 미소를 보여주고 있었다. 정우진은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과거의 일들을, 함께 갔던 여행, 좋아하던 음식, 작은 추억들. 우리 첫 데이트 때 기억나?
비가 와서 둘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웠잖아. 이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우진은 계속 이야기했다. 한지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상대가 기억하지 못해도, 알아보지 못해도 끝까지 곁에 남는 것. 요양원을 나오며 한지영이 말했다. 부인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네.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그가 한지영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사랑하게 됐어요. 한지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하죠? 아니에요. 한지영이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정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과거를 배신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지영이 말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포기할 순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함께 가볼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네. 함께 가요. 겨울이 깊어갔다. 한지영은 정우진과 함께 요양원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한지영에게 말했다. 아가씨, 얼굴이 참 밝아졌네. 그래요? 그럼 처음 왔을 때는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아. 한지영은 그 말에 뭉클했다.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우진도 변했다. 예전처럼 무겁게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다. 아내를 찾아가는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오늘 수연이 상태가 어때요? 어느 날 한지영이 물었다. 좋아요. 오늘은 제가 부르는 노래에 맞춰 손뼉을 치더라고요. 정우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기억하지 못해도 느낄 수는 있나 봐요. 사랑을. 그렇겠죠. 한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진이 한지영에게 물었다. 만약 제 아내가 나아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돌아가셔야죠. 당연히. 그럼 우리는 끝나는 거겠죠. 한지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기적이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을 살아요. 우리. 정우진은 그녀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이렇게 이해해줘서. 저야말로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정우진과 한지영은 요양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봉사자들과 환자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먹었다. 이수연도 휠체어에 앉아 파티에 참여했다. 그녀는 케이크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맛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정우진은 그녀의 입가를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한지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게 사랑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요양원 마당에 나왔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올해가 거의 끝나가네요. 한지영이 말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진실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회복하고. 정우진이 말을 이었다. 맞아요. 함께 회복했어요. 한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과거가 무섭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니까. 정우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그들의 가슴은 따뜻했다. 새해가 밝았다. 정우진과 한지영은 여전히 함께했다. 요양원 봉사도 계속했고 서로의 삶도 계속 나누었다. 어느 날 한지영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재판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는 통보였다. 끝났어요. 그녀가 정우진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로 자유해요. 정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축하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한지영이 미소 지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다. 이수연은 오늘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우진은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수연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당신 곁을 지킬 거야. 그리고 한지영을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하려고 해. 그리고 내 앞에 온 이 사람도. 한지영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요양원 마당으로 나왔다.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봐요. 봄이 오고 있어요. 한지영이 말했다. 우리에게도 봄이 온 거예요.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드디어. 그들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 나레이션이 흐른다. 과거를 숨긴 사람끼리 만나야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마주한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다. 상처가 있고 비밀이 있고 후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이것은 두 사람의 이야기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끝난 사랑. 당신의 이야기도 어쩌면 이렇게 시작될지 모른다. 용기를 내어 당신의 진실을 마주하길.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그 진실을 나누길.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니까.